자, 여기서부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 중소기업의 아세안 진출 전략 중에서도 스와트 AHP 분석 방법론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스와트 AHP 분석 방법은 그렇게 어려운 분석 방법은 아닌데, 이 정도 되면 이제 대학원 수준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고 실증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아세안 진출 환경 분석과 진출 모형을 한번 제시해 보고 싶은데, 진출 환경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스와트 분석을 통해 가지고 환경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 환경, 외부 환경, 그래서 이제 자신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와 위협이라는 외부 환경, 이 안에서의 중요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이렇게 파악하는 분석 방법을 적용해 보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스와트 분석과 AHP 분석 방법 두 가지가 합해져 갖고 우리가 이제 연구 방법론을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세안 관련한 논문과 각종 기관의 보고서, 그리고 협회 자료 등을 활용하여 아세안의 에서의 한국 중소기업들의 진출, 진입 전략에 대한 스와트 AHP 기법을 통해서 전문가들에게 그 중요한 우선순위를 분석해서 대응 방안을 객관적으로 이제 제시하는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조사 대상은 학계의 전문가 또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제 했죠. 그 다음에 설문의 구성은 플러스 마이너스 9점 척도, 나중에 이제 설문지 형태를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1계층 요인의 중요도 산정, 2계층 요인의 중요도 산정을 위한 항목으로 구성을 했고, 조사는 이메일이나 직접 만나가지고 배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총 18부를 배포하여 일관성 값이 0.2 이상으로 높아 일관성에 문제가 있는 2부를 제외한 총 16부의 전문가 설문지를 사용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과학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관성 분석이라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스와트 AHP 분석 방법의 장점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샘플이 그렇게 몇백 명씩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소규모 샘플링을 하면 된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AHP 계층도를 이제 제가 그림으로 그렸는데, 한국 중소기업의 아세안 진출 전략은 강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약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기회는 어떻게 활용하고, 위협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각 요인별로 강점 활용의 4가지, 약점 극복의 4가지, 각 요인별로 4가지씩을 문헌 연구를 통해 갖고 내용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 갖고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이 강점 활용 중에 이 4가지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할지, 또는 1계층 요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강점 활용이 중요한지 약점을 극복하는 게 더 중요한지,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4개 중에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이 하위 곱하기 16개가 되는 거죠. 16개 중에 가장 중요한 것부터 순서대로 쭉 정해지는 게 바로 AHP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회 분석 방법인 AHP 기법은 계층적 분석 방법이라고 하는데, 여러 속성들을 계층적으로 분류하여 각 속성의 중요도를 평가하여 복잡한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죠? 그래서 일관성에 대한 체계적인 측정을 통해 판단상의 오류를 배제하고 반복력상의 신뢰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분석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2012년도에 공동 연구한 내용에서 사티라는 학자의 말을 인용해 가지고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죠. 이러한 특징을 지닌 AHP는 경제와 경영 분야에서 많이 연구가 적용이 되었고, AHP는 정성적 요소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정량적 요소와의 중요도 비교를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일관성 지수인 CI로 의사결정자의 논리적 일관성 확인 및 일관성 개선을 위한 기준을 제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AHP 적용 절차와 관련 수식은 다음과 같은데, 골든이라는
학자가 1989년도에 이걸 행렬식으로 해갖고 수식을 이렇게 쭉 적용을 했는데,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걸 계산을 할 필요는 없고요. 이 프로그램, 엑스퍼트 초이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 AHP를 분석할 수도 있고요. 엑셀을 통해 가지고도 수식을 간략하게 분석할 수가 있어갖고, 요즘에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은 그 AHP 분석 방법을 하는 실행 방식을 보여요. 그래서 이런 수식 같은 거는 형식적으로 이런 값들이 어떻게 도출되는 것만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선행 연구의 중요 변수를 바탕으로 스와트 분석을 하고 AHP를 통하여 전문가와 학자들에게 중요한 변수들의 우선 요소들을 파악하여 객관성과 논리적 과학성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스와트 AHP 분석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그 단점들을 보완해주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스와트 분석을 위한 아세안의 자세한 기회, 위협, 강점, 약점에 대한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중요 변수들을 도출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한국 중소기업의 아세안 진출 경쟁력 요소에 대하여 강점의 활용, 약점의 극복, 기회의 활용, 그리고 위협의 극복을 위한 세부 요인들을 와슈디아, 이거 외국인이라서 발음이 좀 어려운데 그냥 그렇다 하죠. 그 다음에 손승희, 팜티탄, 권영철, 무역협회, 코트라, 중소기업청, 무역협회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각 요인들을 추려내갖고 제시를 했죠. 그리고 이제 이 요인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우선순위 중요도를 AHP를 통해서 분석을 했고요. 표 5-1에 한국 중소기업에 대한 일계층 경쟁적 요소로 내부적으로 강점을 활용하고 약점을 극복하는 요인들을 크게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세안 지역에 대한 한국 중소기업의 강점 활용 요인으로는 한국 특유의 기업가 정신과 기업의 근면하고 기민한 경쟁력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S1 요인, 한국의 소프트 파워의 문화와 감수성을 활용하는 강점 요인 S2, 기존 산업에 대한 마케팅의 변화를 통한 마케팅 열발상, 아이디어 및 차별화 활용하는 능력, 이거를 이제 strength S3, 한국 저변의 확대, 적용된 4차 산업 기반 반도체 5G 플랫폼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 이 네 가지 요인에 대해서 각각의 연구자들의 자료를 통하여 이런 네 가지 요인을 뽑아냈죠. 강점 요인에. 약점 극복 요인으로는 효율성 높은 정보기술의 도입, 그 다음에 한국 중소기업의 낮은 자본력 극복, 그 다음 조직 구성원의 역량 강화, 네트워크 지배력 강화에 대하여 코트라, 중소기업청, 무역협회의 자료를 근거로 이런 것들을 추출을 했어요. 그 다음에 외부 요인으로 기회의 활용과 위협의 극복 요인에 대하여 기회의 활용은 꾸준한 아세안 지역의 수요를 활용한다. 그 다음에 아세안 현지 노동 활용을 용이성 있게 우리가 사용하는 것 자체가 바로 기회다. 그 다음에 아세안 내수시장의 성장성을 활용하는 것, 아세안 지역에 대한 낮은 투자 비용과 4차 산업 성장을 활용하는 기회에 대하여 코트라, 중소기업청, 무역협회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제시를 했죠. 그 다음에 위협 극복 요인을 보자면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본, 중국과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른 이러한 것들을 극복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현지 행정 절차의 복잡성 및 지연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위협을 극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현지 인프라 구축 미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아세안 지역의 미숙련 노동 및 정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가 그 방법들을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거에 대한 이제 우선순위나 근거는 코트라, 중소기업청, 무역협회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이런 위협을 어떻게 극복할지 요인들을 도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러한 요인들, 경쟁력 요인들에 대한 그 하부 요인과 이론적 근거는 표 5-1에 제가 싹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논문을 쓰거나 무슨 보고서를 쓸 때는 이렇게 보기 좋게 잘 정리를 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관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스와트 AHP 분석을 위해서 박사급 이상의 현직 교수와 연구원을 대상으로 아세안 지역에 대한 AHP 스와트 전문가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간략히 보면 근무 연수가 10년 이상에서 15년 미만이 35.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년 미만의 응답자가 31.3%로 많았고요. 15년 이상은 12.5%로 분포로 보여준다. 직위는 교수와 부교수급이 31.3%, 62.6% 응답을 보였고, 박사급 연구자는 샘플에 12.5%를 기록했죠. 그래서 이렇게 표로 정리돼 갖고 16명 전문가들의 인구 통계학적 분포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일계층 요인의 중요도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가? 일계층 요인이라고 하면 강점의 활용, 약점의 극복, 기회의 활용, 위협의 극복인데, 이 네 가지 중에 전문가들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요도 가중치 값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제일 높은 게 어떤 거예요? 0.291로서 강점을 활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죠? 아니군요. 기회를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군요. 0.496으로. 그 다음이 강점의 활용. 그 다음에 약점의 극복이냐, 위협의 극복이냐를 봤을 때는 위협의 극복 요인이 약간 더 높네요. 그래서 순서를 보면 기회의 활용, 강점 활용, 위협 극복, 약점의 극복 요인이 전문가들은 순서대로 봤을 때 과학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요소의 순서를 평가를 해줬죠. 그렇다면 강점 요인 평가 항목 안에 우리가 네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가중치를 통해 가장 중요한지 이 표를 보면 또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AHP 통계적으로 봤을 때 강점 요인에서 중요한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쭉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요도 가중치 값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3.11 요게 가장 중요한 값이 크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0.264 요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되는 거죠. 그러면은 4차 산업 기반 반도체 5G 플랫폼 기술을 활용하는 강점을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다음으로 마케팅 역발상 아이디어 및 차별화를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한국의 소프트 파워, 문화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를 네 번째로 이렇게 강조를 했네요. 전문가들은 이게 우선순위로 봤어요. 지금 내가 표에 대한 설명을 여기 이제 쭉 해놓은 거예요.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약점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약점은 여기 보시면은 네 가지 중에서 0.371로 해갖고 효율성 높은 정보기술을 잘 중소기업은 도입을 해야 되고요. 다음에 조직 구성원의 역량 강화.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좋은 인력이나 구성들이 잘 안 오죠. 그런 것들은 좀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다음으로 세 번째가 네트워크 지배력을 중소기업은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낮은 자본력을 극복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게 네 번째로 됐는데, 전문가들 보기에는 중소기업들의 한계 때문에 쉽게 낮은 자본력을 극복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요 앞에 W 해갖고 위크니스 쫙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기회의 활용, opportunity. 보면 여기서 기회를 활용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0.459 가중치 중에도 아세안 내수 시장의 성장성을 잘 활용해라. 그죠? 다음으로 0.249인 꾸준한 수요를 활용한다. 그죠? 아세안 지역에. 그리고 세 번째로 낮은 투자 비용과 4차 산업 성장을 활용하는 것, 현지 노동력 활용의 용이성을 잘 기회를 활용해라 이거죠. 마지막으로 위협 극복 평가 항목은 보시면은 값이 0.360으로 현지 행정 절차의 복잡성과 지연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현지 인프라 구축이 미비한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다음으로 미숙련 노동 및 정치 문제를 잘 극복하는 것, 그 다음에 글로벌 경쟁 심화된 거를 어떻게 잘 극복하는 거를 중요도로 네 번째로 봤네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복합가중치라고 해갖고 16개의 항목, 그러니까 강점, 약점 극복, 기여 활용, 위협 극복이라는 네 가지 요인 중에 각각 또 4개씩 있잖아요. 통틀어 16개가 항목별로 어느 게 가장 중요한지 순위가 쫙 나와요. 1번, 기여 활용에서 아세안 시장의 내수 성장성을 활용하는 O3,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왔죠. 반면에 약점 극복에서 한국 중소기업의 낮은 자본력을 활용한다. 16위로 전문가들은 이걸 가장 중요하지 않다고 봤어요.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갖고 이제 2순위, 3순위 뭐 쫙 해갖고 나오죠. 근데 주로 이제 기회 활용 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좀 많이 순위가 높네요. 꾸준한 수요 활용이라든지. 이런 16가지를 다 보는 걸 우리는 복합가중치를 통한 중요도 종합 분석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들을 통해 갖고 전략 매트릭스를 우리가 이제 조합을 할 수가 있는데, 표에 보시면은 뭐 강점과 기회 전략, 그 다음에 강점과 스트레튼 위협 전략, 그 다음에 약점과 기회 전략, 약점과 위협 전략, 네 가지의 전략을 도출하는데 뭐 특별한 건 없고요. 16가지 복합 가중치 전략에서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16가지 중에서 가장 전문가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조합을 통해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우선순위 결정을 바탕으로 강점과 기회를 살리는 전략, 강점은 살리고 위협은 감소시키는 전략, 약점을 극복하고 기회를 살리는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점과 위협을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우선순위 매트리스를 제공하여 새로운 전략적 방향을 제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말한 게 SO 전략, ST 전략, WO 전략, WT 전략을 말하고 있는 거죠. 복합가중치는 1계층 요인의 중요도 곱하기 2계층의 요인의 중요도를 곱하면 복합가중치가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전략적 발전 방향 매트리스를 보시자면, 이게 이쪽에는 뭐 기회개발, 위협 극복, 그 다음에 가로에는 강점 개발, 약점 극복이라는 걸 넣어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점에서 제일 점수가 높게 나온 거, 기회에서 제일 높게 나온 거, S1, S3를 통해 가지고 SO 전략을 만들 수가 있고요. WO 전략은 W1, W3를 갖고 만들 수가 있고, ST 전략은 S1, T2, 그 다음에 WT 전략은 W1, T2를 가지고 조합을 통해 갖고 전략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예를 들어 갖고 이제 SO 전략을 하려면 S1, S3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강점과 기회 활용에 관한 전문가들의 중요도를 조합하여 우선순위를 가장 크게 두고 있는 요인들을 통하여 기업가 정신과 기업의 경쟁력을 활용하는 S1과 내수 시장 성장성을 활용한 O3라는 강점 기회의 조합을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서 한국 중소기업들의 개척 정신으로 무장한 기업가 정신과 한국 특유의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활용하여 아세안 내수 시장의 성장성을 활용하는 기회를 통하여 SO 전략을 제시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ST 전략은 가장 우선시되는 강점인 기업가 정신과 기업의 경쟁력 활용 S1과 중진국의 현지 행정 절차의 복잡성 및 지연을 극복하기 위한 능력을 위한 이런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시스템과 국제 표준을 확립한다면 ST 전략으로 한국 중소기업들이 아세안 지역에서 중요한 시장 확대 전략으로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좀 위협을 극복하는 전략을 얘기하고 있어요. ST 전략. 그 다음에 이제 WO 전략이라고 해갖고 약점과 기회를 활용하는 전략인데 한국의 효율성 높은 정보기술의 도입,
그러니까 W1을 통하여 아세안 시장에 침투하여 급성장하고 있는 아세안 내수 시장 성장성을 활용하는 O3 전략과 조합을 통해서 기회를 만드는 거죠. 이러한 아세안 시장의 기회는 전통적인 제조업 진출뿐만 아니라 4차 산업에 관련된 분야에도 적용하여 확대할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WT 전략은 약점은 보완하고 위험 요인을 극복하는 조합으로 한국의 효율성 높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아세안에 적극 도입하고 현지 행정 절차의 복잡성 및 지연을 극복하는 효과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전략 조합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뭐 하다 보면은 을르리가 이렇게 조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에러가 나는데, 그래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하고 여러 번 이렇게 리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중소기업의 아세안 진출을 위한 시사점으로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봤는데,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데 신남방 지역은 중요한 교육 대상으로 중요하게 부상을 하고 있고, 신남방 지역이라고 하면 이제 아세안 지역인데 1989년 이후로 이제 대화 관계가 수립이 되면서 지금까지 다방면에서 핵심 주요 파트너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연간 1000만 명이 넘는 인적 교류와 1600억 불의 교육이 현재 신남방 국가들과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과 아세안 교역량은 2018년에 1597억 불로 우리나라 제2의 교역 대상국이 아세안이 됐고요. 2009년 자유무역협정이 완결되고 양자관계는 2010년 이후 전략적인 동반관계로 격상이 되어 있고요. 2018년 한국과 아세안의 상호 방문객이 1144만 명으로 경제와 문화 그리고 역사를 통한 교류를 많이 하고, 상호 방문객 규모는 세계 교류 규모 가운데 26.6%를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자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전에 한국 중소기업의 아세안 진출 방식과 코로나 이후의 진출 방식은 국가별 산업별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전통적인 아세안 진입 방법에 대한 다각도의 접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한국 중소기업의 아세안 진출 경우에 집중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국가별 요소가 있는데, 중소기업청의 자료를 통해 갖고 첫 번째, 현지 수요를 목표로 진출할 경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 현지 수요가 많은 게 이 두 국가고, 인도네시아는 많은 인구에 기초하여 소비력이 충분하고 장기 경제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국가다. 그리고 또 최신 코트라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내수산업 육성 및 투자 유치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부가가치상선 GVC의 재편을 추진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의 아세안 GBC 참여도는 41%로 높은 편이며, 제일 높은 데는 말레이시아, 그 다음 베트남이 제일 높군요. 그 다음에 아세안 경쟁국 대비 뭐 좀 부진한 편이지만, 복잡한 규제, 낙후된 물류, 경직된 노동시장 등 이런 게 원인이 되어갖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투자 유치 경쟁에서 부진을 만회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반등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 정책을 현재 수립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메이킹 인도네시아 4.0이라는 정책을 통해 디지털 기술, 바이오 산업, 하드웨어 자동화 등 주요 혁신을 계획하고 있고,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로드맵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5대 주력 산업이 식음료, 자동차, 섬유공제, 전자, 화학 분야를 육성하려고 한다. 이렇게 코트라에서 조사를 했어요. 두 번째로 인강공을 중심으로 진출할 경우에 고부가치 산업의 경우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들 국가는 각종 비즈니스 조건이 우수한 편이다. 노동의 질도 좋다. 이건 이제 2016년도에 그 중소기업청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이루어지는 코로나가 비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나마 잘 선방하고 있는 데가 베트남이
이고 2020년에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2.19%의 성장률을 기록을 했고, 베트남은 외국인 해외 직접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베트남에 대한 직접 투자는 122개 국가들 중에 한국 투자가 가장 규모가 큰 한국이 파트너고요. 1992년부터 지금까지 25년이 지난 시점에 보면 베트남과 한국 무역은 첫 해에 500만 불에서 최근에 600억 불로 120배 이상 폭풍 성장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규모가 작은 브루나이 같은 경우는 각종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비즈니스 환경이나 산업 여건, 장기 성장성이 매우 우수한 국가가 브루나이인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고소득 국가이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은 4차 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들이 진출해야 될 것이고요. 네 번째로 이제 미얀마나 캄보디아, 라오스 등 아세안의 저개발 국가들은 모두 산업 및 비즈니스 여건이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비교적 열악한 편이어서 저임금 경쟁력을 활용할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적합한 산업에 진출을 해야 된다. 다섯 번째, 베트남은 산업 구조나 현지화 가능성 및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지 하드웨어적 요소와 거시 경제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안한 요소가 있는 국가이므로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러나 베트남은 아세안 5개 국가 중에 비교적 늦게 핀테크 서비스를 도입하였으나 그 도입 속도는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이제 핀테크 산업 같은 경우에 이렇죠. 그래서 이제 특히 한국의 핀테크 관련 산업이 기업이 아세안 국가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지 파트너를 설정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법이 추천되는데, 핀테크 서비스는 현지의 금융 및 지급결제 습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현지에 독자적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하기는 쉽지 않고, 현지에 있는 기업과 합작 투자라든지 기술 제휴,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이충렬 연구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과 아세안 정부 간의 협력 관점에서 정부 간 협력 사업은 양쪽 정부가 주관하는 중소기업이 협력하는 문제를 찾아 해결해주는 방법으로서 기존의 방법에 비하여 한 단계 진일 보완 방법으로 한국 중소기업과 아세안 현지기업 간의 협력을 추진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한국기술교류센터 KTEC 코리아 테크놀로지 익스체인지 센터를 만들고 상대국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수요 조사 및 현장을 정확히 진단한 후에 한국 기업이 관련 기술을 제공하면서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는 우수한 한국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할 기회를 제공하고 최신 기술과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의 현지 중소기업에게 여러 도움과 기회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방문 및 시장조사, 매칭 기업 현장 방문, 기술교류 상담회 등의 비즈니스가 추진될 계기를 줄 수 있게 마련해야 된다. 이게 벌써 5년 전 얘기인데요. 꾸준히 좀 잘 되고 있는지는 추적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그 결론을 우리가 이제 좀 도출하자면,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경제 질서가, 세계 경제 질서가 한국뿐만 아니라 재편되면서 아세안 지역에 대한 중소기업의 지역적, 산업적 새로운 경쟁력과 수요를 전문가 측면에서 정성적, 사례적 측면과 정량적 측면으로 자세히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스와트 AHP 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결과를 요약하자면, 우선 복합 가중치를 통한 중요도 종합 분석 결과를 보면 일계층 요인 4개 항목 중에서 기회 활용이 아세안 지역에서는 이렇게 기회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강점을 잘 활용하며 위협을 극복하고 약점을 극복하는 순으로 이렇게 4가지 요인 중에 우선순위를 도출했고, 각 요인별로 또 중요한 4가지를 쭉 순서대로 이렇게 쭉 16개 항목을 나열을 했죠. 아세안 지역의 내수 시장 활용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세안 지역의 꾸준한 수요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강점, 네 가지 요인, 그 다음에 위협, 상대적으로, 약점이라든지, 위협 요인들을 쭉 16가지를 순서대로 이렇게 내놨죠. 그래서, 뭐, SO 전략이나 여러 가지 그 조합을 통해서 전략을 제시를 하였는데, 이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만 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했지만 또 다른 2순위 요인만 가지고 또 조합을 통해 갖고 다양한 전략을 우리가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은 우리가 이제 초연결성, 초융합성, 초지능화로 함축될 수가 있는데 이런 사회를 이끌어가는 동력은 바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그리고 사이버 물리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에 맞춰서 아세안 지역의 특성도 함께 고려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국가별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특화된 경쟁력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대기업은 기본적으로 자본력, 정보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열세에 있고요. 그래서 4차 산업을 리드하고 있는 대기업과 협력을 통해 갖고 다양한 자본력, 네트워크 지배력 등의 열의를 우리가 중소기업들이 극복해야 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그리고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역발상 아이디어와 차별화 그리고 참신한 아이디어 즉 디자인 싱킹 등을 통해 플랫폼 미디어의 활용 및 이용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로봇, 자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통해 플랫폼 경제로 소비 패턴과 행태, 물류 및 유통 전반에 관련돼서 깊고 넓게 대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최장우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고요. 따라서 한국의 중소기업은 융목화라는 글로벌 경영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특화 전략이 필요하다. 역발상, 특화, 글로벌 혁신 기술에 따른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고요. 아세안 지역의 내수 성장성과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우리가 잘 진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한국 중소기업의 실제 사례를 통해 복잡한 4차 산업기업 환경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상황에 대한 다양한 대응 방법을 도출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접근 방법에 대한 중소기업의 현장 상호 학습이 가능하게 만들 필요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성조사라고 하면 사례 연구.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앞에서 얘기했던 사례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중소기업이 아세안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이후에 소비시장이 막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주체들의 서로 협력하는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 진출 형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4차 산업 관련 유망 분야 및 아세안 각국의 4차 산업 성장 속도와 특징을 면밀히 고려해갖고 대기업과의 협력 또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아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 연구는 아세안 전체의 구조와 개별 특성, 국가 간의 사례와 특성을 고려한 4차 산업에 있어 한국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 관련 아세안 해외 영토 확장에 전략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자부를 제가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이렇게 좀 도출을 했는데 논문 쓸 때는 여기에 보면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점, 뭐 샘플이 적다라든지 뭐 자세한 그 사례에 대한 그 특정 분야에 대한 언급이 미약하다든지 향후 연구 과제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지 이런 걸 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면 하나의 논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참고 문헌 해가지고 여태까지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던 논문, 신문, 그 다음에 기관 자료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갖고 가나다 순으로 소팅을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고서를 쓸 때는 논문 작성 형식에 따라 가지고 정리를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자료를 보시면서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이 논문지를 직접 갖고 교수님들이 어떻게 논문을 썼는지 참고하고 활용하는지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화학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논문과 자료를 찾는 방법에는 나중에 제가 또 다른 동영상을 통해 갖고 자료 찾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어갖고 일일이 하나하나 다 소개를 시킬 수는 없는데 이 본문에 이제 참고문으로서 많이 활용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필요하다면은 이런 자료는 직접 관세학회지나 이런 데서 찾아서 보고 무역협회 트레이드 포커스 여기에 이제 무역 관련돼 갖고 좋은 자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한 달에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각종 단행본들을 활용해 갖고 우리가 디자인 싱킹 어떻게 할 것인지 활용을 하는 내용들 활용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영문 자료들도 좀 정리를 하고 번역해 갖고 좀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고 영문 자료를 통해 갖고 우리가 최신 트렌드의 자료라든지 최신 데이터를 빠르게 받아볼 수가 있어요. 국내 외국 자료들 번역한 것들은 한 단계 거쳤기 때문에 약간 속도나 스피드 면에서 좀 낮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부록에 아세안에 대한 한국 중소기업의 스와트 분석에 관한 설문지를 넣어놨는데 이 포맷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필요하면 여러분들한테 이거 PDF로 해갖고 다 드릴 수가 있고 스와트 AH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9점 척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A가 더 중요하다 절대적으로 그럴 때는 체크를 여기다 하고 B가 더 중요하다 그럴 때는 여기다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코딩할 때는 왼쪽은 마이너스를 쭉 여기까지 붙여주고요. 이쪽은 그냥 플러스로 나가고 코딩을 해갖고 AHP를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사이트 보니까 어떤 회사가 있어요. 이렇게 AHP 분석을 해주는. 근데 이제 고가의 비용을 받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샘플 숫자에 따라 가지고 비용을 받는데 인터넷상에서 이런 것들을 쫙 구현을 해주고 클릭을 따다닥 설문자들이 해주면 그게 이제 통계적으로 코딩이 돼갖고 엑셀로 받아주고 자기네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갖고 아까 이제 복합 가중치 중요도 값을 순서도로 쫙 계산을 해주는 사이트 기업들이 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거는 문헌 연구를 통해 갖고 기회 요인, 강점 요인, 위험 요인, 약점 요인들을 하부 요인들을 이렇게 이런 것들을 추려내고 뽑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문헌 연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요인들을 잘 뽑아내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세안 지역의 중소기업의 스와트 분석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른 영역에도 이렇게 접목해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글로벌 유아 교육 교재의 스와트 AHP 분석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런 16가지 요인들만 쫙 뽑아내갖고 집어넣어 놓으면 설문지도 만들고 하나의 분석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쓴 이 자료에 표절 검사를 해봤더니 중복되는 평균 유사율이 5%다. 근데 이 5%가 왜 나왔냐면은 관용구 있잖아요.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갖고 한다면은 5어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데 걸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5% 미만으로 우리가 유사도를 비교적 낮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동일 문장이 없어야 돼. 동일 문장이라는 거는 출처 표시를 안 한 문장인데, 이런 것들 다 이제 출처 표시하면서 정리를 했고, 7월 17일 날 제가 유사도 검사를 직접 했네요. 이런 거는 이제 kci.go.kr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논문 검색도 할 수 있고, 파일을 올려놓으면 유사도 검색도 쭉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포트를 쓸 때 막 베껴서 내고 막 이러면 LMS에서 다 검사해가지고 표절률이 나와요. 그래서 저번 학기에는 표절률이 좀
낮은 학생들에게 좀 좋은 점수를 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직접 문장의 표절률을 좀 낮출 수 있는 테크닉과 방법들을 좀 길러보시고, 이 자료는 제가 PDF로 해가지고 할 테니까 대학원생 여러분들은 스와트 AHP 분석 방법은 이렇게 설문지라든지 내용 분석을 통해 할 수 있다는 것들을 기본 가이드라인을 이 논문 자료가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 보고서를 통해 갖고 나중에 이제 이 논문화를 해갖고, 보고서는 보고서고 논문은 논문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자료를 올해나 내년 초까지 잘 정리해가지고 학술지에 게재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내면은 맹숭맹숭하니까 요약 정리를 해가지고 영문으로 영어로 써가지고 영문학술지에 게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쭉 여러분들이 이런 중요도 결과라든지 이런 형식, 포맷이 다 일정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스와트 AHP 분석은. 그래서 지금 40여 분 동안 여러분들에게 쭉 설명을 드리면서 스와트 AHP 분석을 제 설명을 듣고 여러 논문들을 찾아서 공부하고 확인하고 숙지를 한다면은 여러분들도 이 포맷에 맞춰 새로운 주제로 연구 계획서와 정량적, 그러니까 실증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내용이 좀 어려워 보이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2번, 3번 반복해서 계속해서 읽고, 그다음 모르는 건 교수님한테 물어보시고, 인터넷 서핑이라든지 관련 최신 자료를 찾고, 또 유튜브를 통해 갖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도 좀 보시고, 이러면은 이제 대학원생 석박사 과정에서 무난하게 좋은 논문을 써가지고 졸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